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진행이 되었던 홈리스 행동의 활동 영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활동 영상은 3가지의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 쫓겨나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노숙인 일자리 뺏지 마. 세 번째, 부양 의무자 기준 아직도 완전 폐지 안 했어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쫓겨나지 않을 거야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절반의 사람들은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자고 나면 상승하고 있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5%밖에 되지 않아서 빈곤한 사람들이 떠안아야 하는 주거비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용산 참사의 아픈 기억을 알고 있음에도 아직도 개발을 앞두고 폭력적인 강제 퇴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는 빈곤층은 화재와 고독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빈곤한 사람들의 주거 및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자 지난 6월 3일 국회 앞에서 만민 공동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평등한 땅, 쫓겨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건물주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라도 살만한 집에서 살게 하는 꼭 필요한 정책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 보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홈리스약 학생회장도 거리 홈리스가 가지는 소박한 소망을 전해주었습니다. 무료급식소, 밥, 식사를 잘 할 수 없고 돈 있으면 배불리 먹고 또 어디 가서 편히 자고 싶은데 근데 쓰고 싶지만 통장도 없고 카드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거주지 불명, 주소지가 없고 또 민증도 없고 그들은 포기한다. 그들은 의욕 상실이다. 살아갈 힘이 없다. 희망도 꿈도 여기서 벗어나야 할 모든 것도 다 체념해버렸다. 삶도 포기했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해 갈 뿐이다. 이것도 저것도 해보는 것도 귀찮다.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쫓아내면 딴 곳으로 가고 또 떠돌이다. 그들은 부평초다. 힘이 있을 땐 그 사장 되고 남도 부렸다. 세금도 내고 리더자로 살기도 했던 분들도 있다. 그러나 병은 얻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들은 같이 가야 할 공존할 우리의 식구들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굶고 병들어 아프고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냄새나고 맨날 첫날 졸립고 이들도 바다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호사를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 따뜻한 찜질방에서 자고 따뜻한 방 하나 얻어서 빨래도 하고 잠도 자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어서 서울역 건너편에 위치한 양동과 동자동 쪽방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쪽방에서 퇴거 공포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양동 쪽방은 주민에 대한 주거대책이 빠진 채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일방적인 건물 폐쇄, 또 주민에 대한 퇴거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동자동도 개발이 예정되어 언제 쫓겨날지 모를 고통을 느끼며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등포와 대정 쪽방 지역에서 실시하는 공공주택 사업처럼 쪽방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때입니다. 쪽방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강남보다 높은 평당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어떠한 보수나 관리도 없이 재테크 수단으로 쪽방을 활용한 빈곤 비즈니스를 펼쳐왔다. 쪽방 지역 개발 소식이 돌면 해당 지역엔 투기꾼들이 몰리고 개발이 시작되면 주민들은 대책 없이 쫓겨났다. 기존 쪽방 지역 개발은
쪽방 주민들을 축출한 폭력적인 역사였다. 오늘 설명회를 갖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나 현재 동영등포와 대전 쪽방 지역에서 실시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사업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공공이 주도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개발로 전환하겠다는 폭력적인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선언이다. 작년 12월 진행한 양동 쪽방 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연령 61세의 쪽방 주민들의 83.1%가 개발 이후 재진입을 희망했다. 살던 동네가 익숙하고 함께 지내온 이웃들이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쪽방의 특성상 쪽방 지역 주위에 지원 기관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다. 현재 쪽방 지역 주민들은 쫓겨나고 있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위기 상황 속 쪽방에서 그마저도 쫓겨나 어디로 가란 말인가.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개발구역으로 묶여있는 모든 쪽방 지역의 퇴거를 지금 당장 중단시키고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 방식을 즉시 도입하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쪽방 주민과 만나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양동에 거주하시는 한 쪽방 주민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쪽방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이다. 개발의 논리에서 항상 소외되었던 우리같이 가난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빈곤을 벗어날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달라. 간절한 이 목소리를 국토부와 서울시가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노숙인 일자리 뺏지 마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난 5월 말 서울시에서 공공일자리 하반기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반일제 일자리의 노동시간을 하루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고요. 또 64만 원에서 월 81만 원의 평균 임금을 최대 24만 원까지 적게 지급하고 또 주휴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설 등에 전했던 것입니다. 민간 일자리 영역에서 배제되고 또 저질 일자리만 주어지는 홈리스에게는 공공 일자리가 참 간절한데요.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홈리스에게 일자리를 연계 지원하여 자활 및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목표를 총 2,750개로 잡았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시설 입소 노숙인과 쪽방 주민입니다. 그런데 2018년 노숙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수는 7,000여 명에 달합니다. 조사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에 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개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업에 참여한 홈리스는 일자리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 신청자가 많으면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일자리 개수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는 노숙인 일자리 사업에서 꾸준히 민간 일자리와의 전환을 강조하며 공공 일자리를 줄여왔습니다. 그 결과 민간 일자리 연계는 매년 늘어나 사업 추진 목표치의 절반 이상인 1,530개를 차지하는 반면 공공 일자리의 수는 2018년 1,107개에서 점차 줄어 올해에는 79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 공공 일자리에서마저도 반일제보다 급여가 높은 전일제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급여가 높은 일자리의 개수를 줄이고 불안정한 급여로 낮은 일자리의 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예산을 빌미로 일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이런 무책임함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6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노숙인 공공 일자리를 축소하는 개편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노동시간을 쪼개 임금을 줄여 여러 명을 고용하겠다는 서울시의 쪼개기 고용은 주휴수당 배제, 월차수당의 미지급 등을 통해 참여자의 급여를 삭감시키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참여자의 수를 대폭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서울특별시는 거의 악덕 고용주와 다름이 없고
노숙인 공공 일자리 참여자는 정말 갑자기 웬 날벼락을 맞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점심 시간은 몇 시에 끝나요? 거의 1시 정도 들으신 분도 있고요. 여기 있다 했는데. 서울시 인권위에 진정서도 제출했는데요. 이후 24일부터 7일간 서울시에 홈리스 쪼개기 고용 철회를 위한 릴레이 항의 행동으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대법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홈리스 인권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이 중대법입니다. 무료급식 중단되고 강제퇴거 자행되는 마당에 서울시가 나서 일자리까지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노숙인 공복 일자리 축소 웬 말입니까? 서울시는 노숙인 공복 일자리 축소 당장 철회하십시오. 강원도 시장님, 악덕 고용주다 법한 편법적인 쪼개기 고용 노숙인 공복 일자리 쪼개기 고용 웬 말입니까? 서울시가 따라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6월 29일 서울역 지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시의 하반기 홈리스 쪼개기 고용 전면 철회와 공공 일자리 확대 개편을 요구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높였습니다. 복지국장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한테 5시간 시킬 것을 2사람한테 시키는 거다라고 서울시 의원들한테 이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지 말라는 쪼개기 고용의 실태잖아요. 어찌됐든 7월부터는 이제 급여를 낮춘다는 건데 이 소식을 듣고서 맨 처음 든 생각이 뭐였는지, 당신 자월 월급 깎이니까 월세 내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별로 그런 고시원 주인이 거의 없죠. 이거 뭐 56만 원 받으라는 거는 사람 죽으라는 거예요. 월세 내면은 25만 원 갖고 라면 끓여 먹고 살라는 거예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거시기 하는데요. 아니 45만에서 55만 원 깎은 게 말이 안 됩니다. 진짜 그걸 서울시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6월 30일엔 서울시에서 개편안을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공공 일자리 확대 개편을 위한 활동을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부양 의무자 기준 아직도 완전 폐지 안 했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였던 기초법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2017년 8월 달에 2020년에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폐지 계획을 담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단계적 폐지를 이야기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6월 25일 청와대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아름답고 본질적인 관계 아닙니다. 극빈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여성 홈리스 사례 분의 당사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취약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위험하고 착취적인 관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곤을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겨진 그 빈곤은 가족관계 내에서 가장 취약한 개인의 몫으로 또 남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거리노숙 현장에서 제가 수급 상담을 간혹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난처한 것이 있습니다. 수급 상담 하시는 분에게 부모님 살아계시나요? 자식분이 혹시 있으시나요?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년, 2년, 3년을 거리에서 살았고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음에도 이따위 질문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저도 굉장히 난처하고 곤혹스러운데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기초법 시행 이후에 부양의무자 기준 계속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홈리스 당사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이 있어서 나 수급 안 된다. 누님이 있어서 나 안 된다. 심지어는 삼촌이 있어서 나 수급 신청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됐다는
국어급여 신청하시라는 신청하라는 얘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존재 자체가 가족관계로 끊임없이 얽힐 것을 강제하는 바로 이 기준 자체가 정말 공공구조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현재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부터 복지부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제도로 가난을 규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취약하고 착취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 앞에서 사회적 합의 운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사회적 합의라는 말, 취약한 사람을 홈리스 상태로 내모는 고용정책, 가족정책, 일자리정책 이런 거 할 때는 왜 사회적 합의 얘기 안 합니까? 부양의무자 기준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보면 악마도 계약은 자기가 한 계약은 지킨다 했습니다. 이번에 꼭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번에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8월 초에 발표되는 종합계획에는 특별 예산을 편성하여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를 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해서 급여를 현실화해라. 이런 시급한 문제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현재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여전히 많은 홈리스는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리스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3가지 주제로 보았던 홈리스 행동의 활동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고 더 자세하게 홈리스 행동의 활동들을 보고 싶다면요. 홈리스 행동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더 깊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